그래서 바로 단군 왕검이 9년 홍수에 중국을 구한 이야기, 중국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쌓은 그것이 왜 동북공정을 뒤엎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단군 왕검께서 9년 홍수에 중국을 구한 얘기를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구해줬는데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앉았으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테자는 이때 단군 왕검께서는 이 홍수를 돕기 위해서 부르테자를 보내가지고 부르테자는 동방의 모든 왕들을 도산에 모아놓고서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했는데 이것이 왜곡됐다. 이것이 동양상고사의 최대의 왜곡 조작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년 대홍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부르테자가 낭야성에 먼저 머물게 됩니다. 보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이 낭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티드남의 아들 낭야가 즉위하면서 여기에 쌓으니까 낭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년 홍수 때 단군 왕검이 맏아들 부르테자를 산동성 제성현에 있는 낭야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지금 현지에서도 낭야라고 한다. 지금 구글로 검색을 다 해보시면 산동성에 보면은 낭야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낭야예요. 옛날에도 여기가 낭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낭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낭야는 산동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 중국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어디서 왔는지. 예. 그래서 뭐 낭야성에 보면은 뭐 낭야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태백일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낭야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오행치수법으로 치수에 성공하니까 이때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려 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부르테자께서 낭야성에서 순임금을 먼저 만납니다. 순임금을 먼저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임금을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테자가 낭야성에서 순임금에게 홍수의 실정을 먼저 브리핑을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보름 정도의 일정이었고 그 이후에 도산으로 내려가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태백에서 사망 광경 본기를 보면 갑술년에 부르테자가 명을 받고 특사로 도산에 갈 때 도중에 낭야에 들러 반달 동안 머무르시며 백성들의 사정을 묻고 들었다. 이때 순임금이 사학을 거느리고 치수에 대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보고서를 썼겠죠.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뭐 밑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치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9년 동안 해봤는데 너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실패한 원인들 뭐 이런 거 다 써놨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루가 이제는 뭐냐면은 사공우를 만나는 것이 이제 도산입니다. 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수법을 전수한 곳이 바로 단군조선의 역사명령을 받은 지역이 바로 도산이고 지금은 회계산이라고 한다. 회가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였다라는 거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회계산의 회자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모였다. 회계산은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동남쪽에 있다. 일명 도산이었다. 뭐 형산, 동산, 모산이라고 합니다. 모산은 발음상으로 보면 모였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회계산은 본래 신시 중경이 소장되어 있던 곳이다. 사공우가 석 달 동안 재개하고 이 책을 얻어 치수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우가 돌을 채취하여 부르테자의 은공을 새겨 산 높은 곳에 세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갑술년이었죠. 도산회의, 도산회맹을 하게 되는데요. 갑술년의 도산회의를 했던 이 문구를 국내 문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우 18년이라고 합니다. 하우 18년. 이게 과연 맞냐 이거죠. 갑술년은 하우 18년인가 아니면 단군 왕검 67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면 단군 제위 67년 태자 부루를 보내어 우순이 보낸 사공우와 도산에서 만났다. 이게 언제냐면 단군 제위 67년이라는 거예요. 단군 제위 67년인데 이때 만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만나서 국경을 정하는데 그게 유주와 영주 이게 그 국경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행치수법을 전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의 국경을 정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유주, 영주를 정했다. 그래서 유주는 북경이고 영주는 조양 일대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그 문헌을 보면 홍반종의 아까 동국 역대 총목을 보면 갑술년인데 하우 18년이라고 나와요. 하우 18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라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하나라가 1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갑술년, 하우 18년, 조선 역대사략 보면은, 하우 18년, 견자부루, 부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부루가 조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우 18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느냐. 모든 우리나라 문헌에서는요, 하우 18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밖에 뭐 쓸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왜 틀렸냐. 순임금은 즉위 후에 우에게 사공이라고 하는 직위를 맡겼습니다. 뭐 장관 역할을, 우리로 보면 장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에게 사공을 맡기고 백관을 관리하게 하고 설에게도 사도를 맡겼다. 교화를 관장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관의 어떤 명칭입니다. 사공우, 사도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춘추 이전의 책에는 우는 그냥 우다. 근데 춘추 이후의 책에는 하우라고 적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우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우였는데 무슨 우냐? 사공이라는 직책을 가진 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냈고 단군왕검은 부르테자를 보내서 도산에서 이 두 분이 만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갑술년인데 이 갑술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임금 즉위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단군왕검 즉위 몇 년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군왕검 제위 시기에 도산회의에 부르테자를 보내고 순임금 제위 시기여서 순임금이 우사공을 도산회의에 보냈다. 그러므로 사공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군 제위 시기는 맞고 하우시 18년이라는 국내 문헌은 모조리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적는다면 순임금 제위를 적었어야 맞는 것이죠. 아마 중국 문헌도 그렇게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우시가 도산해맹을 이렇게 다 모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중국 문헌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적혀 있는 것이다. 제대로 적혀 있는 것은 환단고기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르테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뭐냐면 중국은 하상주 단대 공정을 했어요. 1996년에서 2000년에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해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대를 맞췄습니다. 근데 맞춘 것이 어떻게 되냐면 환단고기와 황극 경세서의 연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또 비슷한 학자들이 환단고기에 비슷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해서 연대를 사실상 망쳤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연대가 다 틀리죠. 상나라가 시작한 게 1600년이다. 근데 황극 경세서나 환단고기는 1766년이라고 정확하게 하고 있죠. 1600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1600년쯤 되겠지. 그리고 2070년이라고 하는 것도 추정치를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뭐 연대를 측정해서 5년간 측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명명한 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맞는 거죠. 황극경세서도 조금 하나라의 앞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대라고 하는 거, 그 연대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하나라도 보면은 환단고기, 그러니까 환단고기 하오시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때의 연대, 그 연대를 맞추면 하나라의 연대가 나오고 상나라의 연대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주나라의 연대도 정확하게 나오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단고기만 인정하면 하상주 연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국 문헌에서는 그럼 부르테자가 나오냐? 안 나오죠. 창수사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창수사자가 부르테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이 연려실기술에서 보면 단군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도산에게 우 임금께 조회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근거가 없다. 아니 그거조차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문서에 어찌 한마디도 언급이 없겠는가? 야,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 아들 부르를 도산회의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중국 문서에는 부르가 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중국 문서에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수사자가 나옵니다. 창수사자가 나오는 문헌이 5월 춘추 후한 때, 그리고 당송 백곡유첩, 명나라 때 고미서, 그리고 청나라 때 역사, 뭐 이 등등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자, 5월 춘추에 보면 우가 치수하기 위해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 지냈으나 조짐이 좋지 못하자 산에 올라 하늘에 우러러 하소연하였다.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꿈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꿈입니다. 꿈. 그리고
자신이 현이 창수사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산신의 책을 얻으려 한다면 재계를 하라. 목욕 재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우가 석 달 동안 재계한 뒤에 금으로 장식한 책을 얻어서 치수의 요체를 터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을 현이 창수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누구냐? 명대의 고미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몽현, 적, 그대로 나오죠. 적의 남자. 그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나와 현이 창수사자.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현이 창수사자라고 고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현이 창수사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대 찰료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현이 창수사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금간옥자, 치수지서인 금간옥자 치수지서를 너에게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례수위에도 보면은 금간옥자 지서를 창수사자에게 몽현, 창수사자를 꿈속에 보았다. 꿈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이의 창수사자는 누구냐? 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의 이제 구이라고 하잖아요. 구이족에 보면 현이가 있어요. 현이가 있습니다. 거물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이의 현은 거물현자인데 거물현자는 오행에서 아시다시피 북쪽을 나타냅니다. 북쪽을 나타내죠. 그래서 현이는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이는 당시 조선의 동서남북 중오부를 남적 백현 황으로 별칭했다. 그럼 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가 곧 현부이니 진화인들이 현부를 가리켜 현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창수는 뭐냐? 창수는 곧 창수이며 창해다, 뭐 발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수는 곧 창수이니, 그리고 주신이라고 나오는데 주신은 뭐냐? 조선이다 라고 해서 조선에서 온 태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신채호 선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옛기록의 부루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부루를 창해사자에 임명하여서 도산에 가서 하우씨를 보고서 삼신오제교의 일본이 오행설을 전했다. 치수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가 왕이 되자 부루의 덕을 생각하여서 삼신오제의 교의를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정과 율도량 형도 창작이 아니라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하였는가?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함으로이니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쿨하게. 뭐냐면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함이니 상고시대에 흔히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도 뭐냐면은 이거는 이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창수사자가 바로 부르테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한 거죠. 예, 이런 일은 흔히 있다. 그러니까 봐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창수사자라고 써줘서 사실은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중국의 뭐 정사라고 하는 모든 책들에 창수사자가 안 나오잖아요. 5월 춘추가 되어서야 이 창수사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근데 우리나라 굿을 보면요. 창부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부굿이라고 있는데 창부굿이 뭐냐면 서울 경기도 지방의 굿에서 창부신을 모시는 굿거리인데요. 창수사자의 창, 부루의 부를 따서 창부라는 말이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창을 한다라고 하는 창자로 한자가 바뀌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뭐냐면 창수사자의 창과 부루의 부다. 그게 뭐냐면 창수사자가 바로 부르태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굿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굿이 뭐냐면 천부 왕인으로 모든 액을 막고 친침으로 홍수를 다스린 그 기운을 받아서 이거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천부 왕인과 신친과 이런 것들을 다 주잖아요. 우에게 이렇게 줘서 홍수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어떤 신물들인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천부 왕인은 이걸 맡고 이 기운을 받아서 12달 홍액을 맡고 복을 기원하는 거리가 바로 창부거리, 창부굿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어떤 민속으로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나라 순임금이 보낸 우가 회계산에 가서 조선의 가르침을 받을 때 자허선인을 통해서 창수사자인 부르태자를 찾아뵙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는 그냥 명확하게 해버려요. 창수사자인 부르태자를 찾아뵙고
황제 중경을 전수받으니 바로 배달의 황부 중경이었다. 황제 중경을 전수받았다. 황부 중경을 받았다. 배달의 황부 중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우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치수를 하는데 활용하여 공덕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명확하게 창수사자는 신채호 선생 다 해석을 했지만 환단고기에는 창수사자가 부르태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수사자는 부르태자를 말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북국수정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국수정자. 태백일사에 보면 태자 부르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하였는데 번한을 통하여 우사공에게 나는 북국수정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와 왕인 신침, 황부종이라는 치수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을 주면서 천재자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라고 하니까 우가 천재자의 명을 게으름 없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태자 부르로부터 금관 옥첩을 받으니 치수의 요결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북국수정자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 당연히 북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현이 창수사자는 북국수정자다 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춘추의 기록에 태자 부르를 현이의 창수자라 한 기록에서 현이는 거물현, 그러니까 북쪽을 나타내고 그냥 북국 수정자, 뭐 같은 얘기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 북국 수정자라는 말이 헌단고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역대 신선 통감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현방에 북방의 도사가 나타났는 보고가 있은지라 우가 맞아들여 절하고 물으니 도사가 가로되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이다. 북방 수정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상제께서 그대가 구역에 수토를 다스려 만민을 구하려 한다는 말을 물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나 그대를 도우려 왔노라 라고 하면서 역대 신선 통감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이 창수자는 북국 수정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면요. 사공우가 금관 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춘추, 역대 신선통가, 응제시주, 세종실록, 동국여지 승남. 그러니까 국내 그리고 중국 문헌, 우리 문헌들 굉장히 많은 것이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창수사자가 바로 부르태자다. 이것을 갖다 감추었다. 꿈이라고 해가지고 감추었는데 그걸 분명히 꿈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창수자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르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문헌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 분명히 교류가 있었구나. 이 교류가 서로가 다르게 이제 문헌을 적고 있어요. 중국 문헌 중국 나름대로 적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적고 있는데 이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합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실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 검증을 해서 이런 역사가 똑같은 역사를 적을 수가 있는 거다. 그거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끔 뭐 이렇게 미사역으로 해서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그 결과 진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르태자가 준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부르태자가 우에게 치수산업을 하라고 전해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단군 왕검이 우에게 직접적으로 이걸 전해줘라라고 해서 이거를 하사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 우에게 세 가지 국가 보물을 하사를 하게 됐다. 태자 우르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하면서 번한을 통하여 우사공에게 나는 북궁 수정자니라 라고 하면서 천부와 왕인 그리고 신침, 황구종이라고 하는 치수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와 왕인은 험한 곳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흉한 곳을 만나도 피해가 없다. 신침은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쓰임이 무궁하다. 그리고 황구종은 모든 험한 물을 진압하고 오래도록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대 신선 통감에도 그것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제께서 이렇게 왕인 한 개가 있으니 너에게 주노라. 신침 한 개가 있으니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 이걸 주노라. 왕부가 있으니 이거를 주노라 해서 삼보를 너에게 주나니 대공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상제께서라고 나오죠. 이 상제는 누구냐면 뭐 당연히 단군 왕검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는 천부 왕인, 신침, 황구종이고요. 역대 신선 통감을 보면 왕인과 신침과 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에게 홍봉구주를 내려준 하늘이라고 묘사된 또는 상제님이라고 묘사된 그분은 누구일까? 뭐 답은 나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방식들, 단군세기, 태백일사, 5월 춘추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5월 춘추, 송미자세가 서경을 보면요. 실제적인 역사로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테자가 갔다. 부르테자가 나는 북국수정자다라고 하면서 오행치수지법을 금간옥첩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5월 춘추에는 꿈에 현이 창수자가 나타나서 금간옥자, 금간옥서를 주었다. 송미자세가에는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홍범구주를 주었다. 하늘이 서경에서도 하늘이 홍범구주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경에서는 제가 들으니 옛날 우에 붙인 곤이 홍수를 막으려 할 때는 물의 성질을 잘 모르고 오행을 어지럽혔으므로 오행, 뭔가 법칙이 자연의 법칙, 뭔가 우주의 어떤 법칙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행을 어지럽게 진열하였으므로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이때는 내려주지 않으셨는데 이에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곤이 귀양 가서 죽고 우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 하늘이 상제님이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으셨고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 이게 한자 그대로입니다. 한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진노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에 진노했다. 그래서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천이 이제는 뭐냐면 우에게 홍범구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고 제는 같은 거예요. 천하고 제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군 왕건께서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어서 천이 내석 우 홍범구주라고 해서 이때는 뭐냐면 천제는 단군 왕건께서 홍범구주를 우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도산에 도착하여 번안왕을 통해서 천재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가히 공덕을 크게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우사공이 삼육구배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삼가 천재자의 단군 왕검의 어명을 잘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테자로부터 금간옥첩을 받으니 오행치수의 요결이다. 금간옥첩 그리고 오행치수의 어떤 비결서, 요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홍범구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홍범구주. 국가통치의 헌법 전문이 바로 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건데요. 단군 왕검이 우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홍범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구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벽실제 상황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홍범구주의 5번째 사상이 환극사상이다. 바로 이 환극으로부터 천자사상이 나왔다. 즉 천자제도의 기틀, 동양문화의 근본 정신이 담겨있는 금간옥첩이 전해짐으로써 고조선의 천자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때부터 하가 건설되고 하상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역대 왕조가 전부 다 500년 이상 긴 어떤 왕조를 유지하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을 이야기할 때 환국의 환인천재 그리고 배달의 환웅천왕 조선의 단군 왕검이 있는데요. 환국 시절에는 바로 천부경이 이때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배달에는 삼일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에는 홍범구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단군 조선 시대에는 바로 낙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촌이암 선생의 3대 그 사서 3대 문헌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환단곡에 보면 태백진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태백진운의 해학 이기 선생이 줄을 남긴 것이 바로 태백속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태백속경에서는 태백속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변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변설에 보면 단군이 서성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완성을 해서 그것을 갖다 새겨가지고 어디다 새기냐면 거북이 황금 거북의 등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흘려 보냈더니 당시에 우가 낙수에 이르렀다가 금거북을 전해받았다. 이게 뭐냐면 낙서잖아요. 낙서. 하도와 더불어서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낙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낙서의 출처가 우다 또는 뭐 어디 문헌의 문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그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국이 다른 나라 거를 갖다가 자기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뭐 김치도 자기네 거다 뭐 한복도 자기네 거다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도 자기 나라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DNA가 어디서 왔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 뭐냐면은 받은 것인데 자기가 만든 거다.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했던 단군왕건께서 낙서를 완성해서 우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변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러한 우주 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어디서 출현하냐면 환국과 배달과 조선에서 출현을 했다. 환국에서 천부경, 그리고 배달에서 뭐냐면은 태오복희 씨를 통해서 하도, 그리고 초대 단군 왕검을 통해서 낙서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홍봉구주를 전해줬다. 낙서를 전해주고 또는 그 안에 포함된 홍봉구주를 전해줬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뭐냐,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뭐냐면 이치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주의 변화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 원리로 다스려라.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이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경, 하도, 낙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치수를 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 하여 주겠다. 널리 우리만 그렇게 홍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제세이와 홍익인간 정신이 표출된 것이 바로 이 대홍수 사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낙서, 천부경의 어떤 구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수 원리에 정통한 단군 왕건께서 낙서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냐면은 바로 그 사공우가 9개 산맥을 개통하고 9개 호수를 다스리고 9개의 하천을 소통하고 9개 도로를 만들고 9개의 경계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공구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뭐 많은 연구가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우공구주란 무엇이냐? 우공구주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치를 원래 있는 문헌에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하왕조 강역과 우공구주 고찰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보면은 구주가 바로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양주, 옹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주가 있는데요. 구주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왕조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우공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태백일사를 보면 태자 부루께서 구려를 도산에 모아놓고 우순에게 명하여 조공 바친 사례를 보고하게 하시니 오늘날 이른바 우공이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순에게 조공 바친 사례를 보고하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뭐 지금의 어떤 우공이 되었다. 우공이라는 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 부루에게 순임금은 제후들을 대동하고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사회에 걸쳐서 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러 순임금이 그래서 동방에 천자를 뵈러 오는 것이 바로 사근동우다라고 하는 거죠. 순임금이 동방천자를 아련한다라고 하는 이 서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해석을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근동우라는 건 뭐냐.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지내며 차례대로 제사를 한 뒤에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라고 했을 때 사근동우라고 할 때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뵙나이다라고 하는 아련을 한다라고 하는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동후로 해석하면 동후는 그냥 제후라는 그 제후의 후자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방 제후가 동방의 천자, 동방의 군주를 갖다가 아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근동우라고 하는 거고 이 사근동우는 뭐냐면은 바로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거에 이후에 어떤 그런 우공 뭐 이런 거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사근동우의 본뜻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근동우 이후에 뭐냐면은 협시월 정일 시와 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바로 잡았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있는데 뭐냐면 누구와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음률과 도량령을 맞추는 건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동방의 단군을 아련하고 천자국인 단군 조선과 날짜와 음률과 도량형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 부루단군조를 보면 쌀대와 저울을 모두 통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량형을 모두 관의 표준에 맞게 통일하고 삼배와 모시와 시장 가게를 어디서나 똑같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단군족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옆에도 보면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량령을 맞추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요임금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차례로 천신과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이신 단군행검을 찾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